여기 비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타쿠미 선수는 그 공간이 거의 안 보이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제가 본 엠마누엘 가운데 가장 타이트한 몸을 갖고 나왔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레이 아키소토 선수가 1등을 할 것 같았어요. 정작 보디빌딩 심사에서 머리 크기가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일 좋은 몸이 아니었나, 이 대회 통틀어서. 그래서 맨즈 피지크는 프레임이 그 중요한가? 이런 물음을 누가 묻는다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FB 프로 김세현입니다. 제가 2025년 베네이더 시합 끝나자마자 워싱턴에서 여기 한국 돌아오자마자 짐도 안 풀고 여기 와가지고 몰골이 조금 말이 아닙니다. 조금 몽롱한 상태라서 텐션이 다소 낮을 수 있음을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2025년 베네이더 맨즈 피지크 프로쇼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 반응만 봐도 사실 이번 프로쇼 결과가 굉장히 좀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현장에서 직접 관람했던 유일한 프로 선수 입장에서 어떻게 봤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또 어떤 선수들이 인상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볼까 하고요. 참가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그 대회 소감도 한번 작년에 비해서 어땠는지 이런 거를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고품질 트레이닝 장비죠. 프로칼로에서 일정을 또 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또 다녀올 수 있었고, 이렇게 또 컨텐츠 찍는데도 프로칼로 덕분에 또 이렇게 영상도 담고 제 두 눈으로 이제 직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프로칼로 대표님과 그 관계자분, 담당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칼로 이용해 주셔서 돈줄을 내주셔야 저희가 또 이제 후원사들께 또 당당하게 값을 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필요 없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필요한 분들은 기왕이면 프로칼로 제품 이용해 주시고, 필요 없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참에 스트랩이라든가 리프팅 그립, 벨트 같은 거는 저는 꼭 필수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 제품들은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제품들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손목 안 좋으신 분들은 손목 보호대 많이 착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칼로 제품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꼭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합에는 작년과 다르게 마스터 프로쇼가 열렸습니다. 총 4명이 참가를 했는데 저는 이 처음 나오신 분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작년에도 계셨던 것 같은데, 와, 그죠? 엄청나게 좋은 이 볼륨감과, 그리고 나이에 비해 굉장히 잘 관리된 복부의 이 타이트함이라든가, 딱히 단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굉장히 인상적인, 이날 맨즈 피지크 선수 다 통틀어서 제 생각엔 제일 인상적이고 좋은 선수였습니다. 전면 쉐입도 굉장히 좋으시고 V테이퍼도 좋으시고, 그 흑인 선수들의 특유의 그 볼륨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제일 잘 극대화된 그런 분으로 보였어요. 백이 전면에 비해서는 볼륨감이 조금 떨어질지언정 그렇다고 부족하지는 않아 보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랑 좀 맞는 몸을 갖고 계셔서 만약에 이제 시합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포징도 굉장히 여유있고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한 2년 3년 전부터 상위 성적을 얻어내는 형태의 몸이거든요. 딱 이 몸이 다소 아쉽다면 뭐 복부가 더 타이트하고 더 선명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또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베스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전 아무튼 최근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몸이 요새 많이 추구하는 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도 되게 좋았고요. 굉장히 코어가 짧다 보니까 좀 두꺼워 보이는 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만, 팔이 워낙 길고 한국 팬들이 되게 좋아하는 체형을 가졌어요. 한국의 이제 맨즈 피지크 팬분들이나 뭐 보디빌딩 팬분들은 팔 긴 걸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시원시원하다 뭐 이런 표현을 댓글에서 굉장히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일 좋은 몸이 아니었나, 이 대회 통틀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몸이었습니다. 복근도 굉장히 좋으시고 코어가 워낙 짧다 보니까 허리가 좀 가늘게 표현이 되기 좀 어렵다 보니 뭐 답답한 느낌도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모순되죠? 팔은 시원한데 코어는 답답하다. 이게 좀 양립되기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거의 대부분의 코어 짧은 사람들은 팔이 길어 보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백포징이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등이 굉장히 좋았고, 소위 말하는 등기둥, 광배근, 대원근 발달도와 분리도 뭐 이게 다
좋아서 아까 그분이 전체적으로 제일 잘 발달되고 전면 볼륨감이 제일 좋았다면 이분은 후면 볼륨감과 분리도가 가장 좋았던 선수로 기억이 납니다. 포징도 되게 잘하시고 시선 처리와 호흡, 미소 이런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 분도 되게 좋았습니다. 볼륨감 역시 그냥 흑인 선수들 중에 볼륨감 나쁜 선수 거의 없는데 역시나 그 동글동글한 그 부피감 이게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복근도 8팩인데 되게 멋지게 선도 잘 표현되고 포징도 좋고 이번에 마스터 출전하신 선수들은 포징이 전체적으로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백포징에서 살짝 이제 좌우 불균형과 말려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불균형이 조금 아쉬웠다. 근데 전면에서의 볼륨감 이게 진짜 그냥 너무 좋았다. 멋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선수가 토레 워싱턴이라는 선수인데 굉장히 이 벤웨이더에 오랫동안 자주 참가하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이랑도 무대에서 굉장히 많이 맞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굴을 보면 낯이 익었어요. 또 볼륨감. 흑인 선수 볼륨감 안 좋은 선수 없어요. 그리고 어깨, 가슴, 팔 이 라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분리도가 좋고 플로우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점수를 많이 따는 선수 같아요. 그리고 포징을 엄청 여유 있게 잘하더라고. 근데 표정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 저는 사실 안 웃는 선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미소가 좀 가득 있으면 좋더라고요, 맨즈 피지크는. 근데 이분은 좀 약간 포커페이스 느낌이라 그거는 조금 아쉬웠다. 전면에서 근데 좀 약간 분리도와 이 볼륨감은 좋은데 피지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이 좀 너비감까지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무색하게 후면에서는 분리도와 V테이퍼 이런 게 참가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좋았다. 분리도나 뭐 발달도 역시나 최상위권이었고 아까 이전 참가자와 다른 의미로 또 굉장히 좋은 백을 가지고 있었다. 키가 굉장히 작은데 얼굴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비율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것도 좀 솔직히 말해서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분은 비건이에요. 비건 빌더로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냥 멋의 그런 기준이 우리나라가 유독 그 비율, 머리 크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따져서 그렇지 정작 보디빌딩 심사에서 머리 크기가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압도적인 존재감은 좀 비율이 좋은 선수들이 주로 많이 내긴 하죠. 이제 라인업을 하는데 저는 이게 오픈인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 마스터를 보통 우리가 수준이 조금 오픈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요. 오히려 저는 체감상 더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마스터 참가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근데 내가 과연 이분들을 뚫고서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저는 마스터에서 무조건 1등 할 자신이 있었는데 이거 보고 조금 약간 꺾였어요. 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라인업을 봐보세요. 이 4명에 제가 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아,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한국 선수 가운데 볼륨감이 전면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 틈에서도 그게 보일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빡센 라인업이었습니다. 이 보세요. 수염난 선수 레이 아킨 로소트라는 선수인데 2017년에 올림피아를 출전했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백포즈로 이제 넘어가 보면 전면에서는 아까 레이 선수가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다면 후면에서는 이제 그 좌우로에 위치한 51번 선수와 토레 워싱턴 선수가 눈에 띄죠. 특히 51번 선수는 이렇게 등기둥이랑 이 광배근 너비감 분리도 이런 게 굉장히 좋고 토레 워싱턴 선수는 백에서의 V테이퍼가 굉장히 훌륭하네요. 나머지 두 선수는 전면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레이 아킨소토 선수가 1등을 할 것 같았어요. 워낙에 전면에서 조금 볼륨감이나 이런 게 약간 압도감 같은 게 좀 느껴졌어가지고 이 선수가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V테이퍼로 본다면 토레 워싱턴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죠. 후면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래서 심사 결과는 토레 워싱턴 선수가 1위를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제 생각엔 전면에서의 V테이퍼가 이제 조금 더 토레 워싱턴 선수가 나았다, 후면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전면 같은 경우 가는 허리 대비 어깨가 넓은 거를 V테이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니라 그랬죠. 광배와 허리, 엉덩이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V테이퍼라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경사도가 완만한가, 급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는가가 결국에는 V테이퍼고, 그 선이 예쁘게 잘 떨어지는 거는 심사위원들은 토레 워싱턴 선수가 좀 더 좋았다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비슷한데 백에서 그게 더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를 설명을 봤을 때 저쪽에 끝에 있는 52번 선수 같은 경우가 확실히 V테이퍼가 좀 떨어지는 게 이제
보이죠? 오른쪽 광배근이 보시면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일자로 떨어지지 못하고, 그죠? Y자로 떨어지고 조금 급 강화하는 느낌. 광배가 조금 더 넓고 길게 허리까지 좀 길게 연결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이거는 또 끝에 있는 51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피지크 선수한테 그거를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순위는 그렇게 결정이 났고, 마스터는 이제 오픈 피지크 프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얼굴이 좀 익숙하실 만한 첸 신첸이라는 따 H라고 불리는 대만의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많은 보디빌더입니다. 동안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믿기지 않죠. 그리고 비율이 굉장히 좋아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대만의 설기관 선수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풍기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게 좀 비슷해요. 체형이나 뭐 비율 좋은 거, 얼굴 작은 거, 소두 이런 거 되게 비슷합니다. 늘 한결같은 몸을 갖고 오고, 뭐 발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평균 이상의 몸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매번 베네이더 순위에 들어가는 탑 컨텐더 중에 한 명입니다. 백은 솔직히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년 대비 좀 더 좋아진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전면에서야 워낙에 시메트리가 너무 훌륭하고 볼륨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특히 이 각진 가슴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멋진 전면부를 가지고 있고, 단점이라면 좀 복근이 이개가 심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온, 우리나라에서 온 에마누엘 선수입니다. 아마도 제가 본 에마누엘 가운데 가장 타이트한 몸을 갖고 나왔었을 거예요. 체중도 몬스터짐과 비교했을 때 더 낮아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컨디셔닝을 들고 왔다.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 이 개인 포징 할 땐 괜찮은데 비교 심사에 나올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데 조금 백 포징에서 불균형이 약간 보였었어요.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라서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본인의 베스트를 들고 나왔다. 아주 멋지게 베네이더 데뷔를 합니다. 자주 본 몸이니까 뭐 언급 크게 안 할게요. 그 다음 영국에서 온 데이빗 해먼드라는 선수고, 얼마 전에 이제 우영재 선수도 참가했던 스페인 프로를 우승하면서 베네이더 티켓을 따낸 선수입니다. 좋더라고요. 스페인 프로 영상 봤을 때도 좋았는데 볼륨감도 좋고, 뭐 팔도 좀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동글동글한 느낌, 특유의 그 느낌을 잘 갖고 있고, 복근도 굉장히 좋고 프레임도 넓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스페인 때보다는 다소 복부가 타이트함이 좀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스페인 때는 진짜 복부가 엄청 타이트했어가지고 복근이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줬는데, 이번 베네이더 때는 다소 수분이 복부에 좀 덮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징을 진짜 잘하더라고요. 여유 있고 시선 처리하고, 팀 UK 소속 선수인데 굉장히 여유가 많이 느껴지고 좋았어요. 약간 뭐 임재욱 선수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되게 좋은 선수였습니다. 근데 본인의 베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선수가 저는 스페인 쇼 봤을 때 이 친구 베네도 우승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베스트 모습을 갖고 오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시카와 타쿠미 선수입니다. 대만에서 나의 형제들을 꺾고서 이 우승한 선수라서 사실 약간 저 저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약간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리스펙하지만 이때까지는 잘 못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되게 건강하고 굉장히 키가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사실 실제로 보면 되게 아담한데, 근데 이제 벗으면 이렇게 볼륨감 좋고 시메트리가 훌륭한 타이트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강도가 꽤 있어. 그리고 백도 난 사실 들었던 거에 비해서는 더 좋았어요. 타이완 프로를 시청했었을 때는 워낙 유진이가 등이 좋고, 그날 유진이 선명도와 분리도가 등이 유독 더 좋았었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려서 등이 별로일 것 같은데 왜 어째서? 막 약간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베네이더 때는 타이완 프로 때보단 더 좋은 백을 갖고 왔습니다. 체형을 또 굳이 얘기하자면 저랑 또 닮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할 수 없는 선수예요 사실. 그리고 복부가 굉장히 좋아요. 외복사근이랑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잘 표현까지 하는 충분히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전년도 우승자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올림피아 무대까지 밟고 온 선수입니다. 근데 좀 반전으로는 스포 아닌 스포인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볼륨감이나 사이즈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백에서 무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올림피아 무대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찌그러져서 잘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보였어요. 그래서 몸은 굉장히 훌륭했지만 포징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전년도 우승자답지 못한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이 좀 보였다. 자신감도 뭔가 좀 부족해 보였어. 뭔가 건강 이슈나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 선수는 이름이 어려운데 장커방 피에르라고 캐나다 선수인데 좀 다소 슬림한 체형인데 어깨가 잡아먹힐 정도로 팔이 굉장히
큰 선수였습니다. 팔 보세요.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고난 골격이 좀 좁은 탓에 잘 표현되기가 좀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백에 돌면 기본적으로 일단 기둥이 승모근과 광배근 이 라인도 좋고 완전 그 분리도가 그죠? 여기 뭐 거의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진 이 가운데 라인을 중심으로 좌우로 뻗는 등 발달도가 굉장히 훌륭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불균형이 좀 아쉬웠다. 가슴이 조금 짧고 가슴 아래쪽 허리 라인이 좀 더 길다 보니까 V 테이퍼 표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정면을 완전 다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선수 미국의 캐시 소니어 선수입니다.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아프리카계 흑인 선수들은 볼륨감이 안 좋은 선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와 볼륨감 진짜 제일 좋다라고 하는 수준이 이 선수들의 기본 수준입니다. 플로우도 좋고 포징도 되게 좋았는데 다소 조금 아쉬운 복부 컨디셔닝 때문에 높은 순위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 역시도 컨디셔닝이 조금 덜 돼 보였어요. 형태나 플로우 이런 거는 다 좋아. 포징을 굉장히 또 여유있고 멋있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닝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또 자주 보셨을 별명 야야 본명 유페이지에 자주 만나서 이제 너무 반가운 선수죠. 이번에 역대급 컨디셔닝을 들고 왔더라고요. 시합 전부터 뭐 가슴과 복근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볼륨감을 굉장히 타이트한 복부 컨디셔닝과 함께 들고 와서 우승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었던.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4위를 했는데 아마 V 테이퍼가 조금 아쉬움이 있죠. 허리가 가늘지만 하부로 연결되는 이 광배 라인을 아직 좀 갈피를 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대원근이 굉장히 발달된 반면에 광배근이 좀 더 아래쪽으로 길게 빠져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보니까 전면에서도 Y 테이프가 나와버린다. V 테이프로 만들면 우승을 넘어서 압도적인 그런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입니다. 전면 볼륨감이 동양인 중에서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레 워싱턴 선수가 이제 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심사입니다. 이렇게 라인업을 딱 서서 하는데 저 이때 여기서 엠마누엘이 가려져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엠마누엘 야 앞으로 나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안 들리나 봐. 가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 여기 좀 이렇게 보이게 옆으로 서서 딱 존재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숨어 있어가지고 저 엄청 소리를 쳤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보이게 서야 되거든요. 근데 엠마누엘 혼자 저 가려져 있어. 긴장한 걸로 보였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이 라인업 상태에서 엄청 오래 기다리더라고. 엄청 심사숙고해서 퍼스트콜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쉬웠어요. 엠마누엘이 퍼스트콜 탑4 안에 저는 무조건 들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탑 6를 불렀습니다. 전년도 우승자가 당연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단이 났습니다. 심사는 항상 냉정하니까요. 본인의 이제 베스트를 못 들고 왔다 보니까 탑6 안에 드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렇게 탑6가 나왔고요. 공통적으로 다들 굉장히 훌륭한 볼륨감을 갖고 왔다. 사실 볼륨감 안 좋은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부 컨디셔닝도 해먼드 선수 빼고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좋았다. 해먼드 선수가 나빴다기보다는 본인의 베스트로는 안 보이는 거는 누구나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하복부 라인이 조금 이제 흐릿하죠. 후면에서 조금 놀랐던 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엠마누엘이가 그 후면에서의 그 존재감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날은 사실 그런 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엠마누엘의 등이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보이진 않았어요. 뭐 여기 해먼드 선수라든가 가운데 토레 워싱턴 선수 그리고 오히려 같은 무대에서 맞붙었었던 첸신 그리고 유페이지의 선수와 비교했을 때도 딱히 그렇게 한국에서처럼 압도하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페이지의 선수가 오히려 백에서 볼륨감이 더 좋아 보였고 첸신첸 선수가 오히려 분리도가 더 좋아 보였다. 그리고 V 테이퍼 역시도 옆에 있는 토레 워싱턴 선수와 비교했을 때 V 테이퍼가 조금 다소 아쉬워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너비가 누가 넓으냐가 V테이퍼라고 하지 않는다 했죠. 광배 라인 그리고 허리와 골반으로 연결되는 이 광배 라인 토레 워싱턴 선수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확 치고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첸신첸 선수라든가 저 끝에 있던 이시카와 선수가 V테이프이 더 잘 보이고 있죠. 특히 타쿠미 이시카와 선수는 외복 삭은 라인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이점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유페이지의 선수는 허리가 가늘고 좋지만 팔과 이 광배 V테이프 라인이 보면 이 여기 사이에 공간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손을 허리에 올렸을 때 여기 비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타쿠미 선수는
그 공간이 거의 안 보이죠. 꽉 차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토레 워싱턴 선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팔이 길고 좀 장신의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어서 포징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과연 이 포즈가 최선이었나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타쿠미 선수가 3위를 했고 유페이지 선수가 4위를 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비드 해먼드 선수 역시도 이 공간이 좀 많이 노출이 되죠. 체인신첸 선수는 비교적 그 중간 사이에 있는데 워낙에 시메트리가 좋고 전면에서 테이퍼가 좋게 나오니까 그런 부족한 점을 좀 잘 커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처럼 이 팔을 내리는 것도 좋은 선택인데 그러면서 V 테이퍼를 잘 보이려면 알리빌랄 선수처럼 조금 더 골반이 틀어져서 이 광배 V 테이프를 골반으로서부터 더 완만하게 떨어지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죠. 임마누엘도 그거를 아마 개선 사항으로 고려하고 이제 비시즌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저는 듣지를 못했지만요. 백포징을 봐봤을 때 다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마누엘이 가진 그 이레귤러 했던 분리도가 여기서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쿠미 선수가 백에서의 그 분리도가 많이 떨어져서 저는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크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자리가. 그러니까 좀 더 너비감이 표현이 됐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백에서 V 테이퍼가 더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토레 워싱턴 선수가 백에서의 V 테이퍼 좋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첸신첸 선수 역시도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등에서의 볼륨감은 좀 떨어졌지만 이 테이퍼 자체는 역삼각형으로 잘 나와서 그거에 높은 점수를 줬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가장 높은 분리도와 볼륨감을 보여준 건 데이비드 해먼드 선수인데 역설적으로 해먼드 선수는 탑6에서 탑5 안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런 거를 고루고루 갖고 있던 선수가 토레 워싱턴 선수였었던 걸로 보여요. 지난번 몬스터짐 때는 류페이지 선수가 아마 3등을 했고 에마뉴엘 선수가 1등을 했었죠. 그때도 사실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때 사실 둘이 비교했을 때는 등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제가 착각했네요. 김민재 선수가 3등을 했고 유페이지 선수가 4등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이제 실제로 봤을 때 관람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등이 제일 눈에 띄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그때 들었긴 했거든요. 이제 다른 선수들의 등 발달도나 분리도 이런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에마뉴엘 선수도 프로씬에서 이제 등으로 이제 뭔가 점수를 다 딴다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다 맞춰야 되는, 물론 밸런스가 좋은 선수지만 그런 이제 과제가 주어진 거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셨던 거잖아요. 이만희 선수가 과연 베네이더 갔을 때 흑인 등 좋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눈에 띌 것인가를 많이 궁금해 했던 건데 이번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여전히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 건 또 틀림없습니다. 충분히 좋았어요. 그래서 맨즈 피지크는 프레임이 그 중요한가? 이런 물음을 누가 묻는다면 사실 안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는 확실한 거죠. 프레임이 좋은 순으로 순위가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프레임이 더 넓은 선수가 더 좋은 선수다, 더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다라고 이야기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난 프레임이 좁은데 피지크 선수가 하고 싶다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표현을 잘 하느냐, 만들어내느냐, 근육을 또 갖다 붙여가지고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타고난 프레임이 어떠냐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 똑같이 만들고 났을 때 프레임 넓은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마저도 포징과 컨디셔닝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수준까지는 컨디셔닝을 맞춰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컨콜에 있는 선수들 역시도 분리도나 이런 거 다 좋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수준의 컨디셔닝을 갖고 오지 못하면 순위에서 좀 배제가 되는 게 현재 이제 심사 동향인 걸로 보입니다. 올림피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데이비드 해먼드 선수가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컨디셔닝 정말 0.01% 아쉬웠던 그 컨디셔닝이 결국에는 탑5 안에 드는 데는 견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 세컨콜도 이제 심사를 이제 합니다만 사실 잘 모르고 보면 이 사람이 퍼스트콜이라고 봐도 될 정도긴 해요. 그 정도로 다 좋습니다. 심지어 전년도 우승자 있잖아요. 그러나 컨디셔닝을 퍼스트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었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준의 컨디셔닝을 갖고 오지 못하면 퍼스트콜 안에 들기 어렵다. 그러니까 체형, 근육량,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 최소한의 컨디셔닝이 되어야 심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피지크 시합 준비하실 때 그냥 무작정 잘 빼는 거가 능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근육량이 현저히 없는 사람은 빼도 사실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일정 수준의 근육량을 갖췄다. 그게 기본기거든요. 그 기본기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선수의 역량은 컨디셔닝으로 결국에는 결정이 된다.
타고난 체형이 아니라 컨디셔닝이 결국에는 그 선수의 기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합 봤고요. 경기 외적인 후기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베네이더 시합이 작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또 한 수준 더 올라갔어요. 굉장히 치열해졌다 라인업이. 클래식 피지크는 특히 더 심해졌고 우승한 그 프로스퍼 은마포라는 선수 이번에 처음 봤는데 스페인 우승하고 여기까지 나온 선수인데 진짜 말도 못하게 좋고 흡사 뭐 한 3, 4년 전에 IFA 프로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의 사이즈를 한국 선수들 3, 4년 전 사이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맞는가 좀 그렇게 생각도 들고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기부여도 됐는데 동기부여가 오히려 부서졌어요.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그냥 클래식 피지크 여러분들 가끔 댓글에도 그렇고 저한테 많이 권하시고 보고 싶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못해요. 이번에 느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는 엄두도 내지 말아야겠다.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베네이더 가서 느꼈습니다. 적어도 IFA 프로로 활동할 거면 최한진 선수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가거나 이용승 선수의 컨디셔닝을 가져가야지만 어떻게 뭐라도 합니다. 이용승 선수도 대단하고 최한진 선수도 정말 대단했고 멋졌습니다. 이용승 선수 되게 조그맣다고 막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제가 속상해요. 나보다 근육량이 7kg가 더 나가는 친구인데 키가 똑같거든요. 조그맣다고 그러면 나는 뭐 접어야지 뭐. 그리고 최한진 선수의 또 이게 약간 이렇게 제가 막 아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형님의 그냥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저 라인업에 저 형이 껴있지? 와 대단하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보디빌딩이라는 게 특히 클래식 피지크라는 거 그냥 이거는 특정 인종들만 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건가? 보디빌딩 자체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수준 차이를 느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걸 뚫고 성적을 낸 특히나 탑3 안에 들어간 최현진 선수 정말 대단하고 탑5에 또 성공한 이용승 선수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졌습니다. 그리고 시합 외적인 이제 베네이더에 대한 소감은 사실은 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 선수들의 수준은 좀 올라가 보였어요. 확실히 올라갔어요. 근데 대회 수준은 여전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지에 좀 허술함이라든가 그리고 특히나 출전 금지가 3년 이내 사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돌출월들에게 나올 수 있는 명분을 깔아준 거나 다름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IFBB 프로리그 내추럴 시합들은 이 라이프타임 내추럴들을 위한 시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뭐 내 라이프타임 저를 그렇게 바라보셔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여기 몸담고 있는 이상 저는 깨끗해요. 저는 아니에요. 이럴 수 없죠. 그냥 뭐 이런 리그예요. 그런 리그에서 경쟁을 어떻게든 해 나가볼 거고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그거 외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여기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내추럴 보디빌더들을 꿈꾸는 선수들이 있고 내가 뭐 내추럴 IF 프로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거를 팬분들도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때 처음에도 계속 했던 걱정이고 이제 염려지만 올림피아 출전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졌고 심지어 그렇게 악용한다 해도 아무런 비난을 할 수 없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인스타 계정에서 피드에서 다뤘는데 많은 이게 WMBF 프로들을 포함해서 다른 내추럴 보디빌더 특히 BIFBB 프로인 보디빌더들이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좀 그런 점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둘 다 뛰어봤고 WMBF는 월드 챔피언까지 했던 입장에서 제 의견을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많은 공감을 또 해줬고 다른 애들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IFA 프로니까 IFA 프로리그가 내추럴한테 좀 더 좋은 리그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게 좀 저도 힘을 보태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노력이 그 협회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단점들 또 한 가지 또 그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또 헤드 저지가 계속 바뀐다. 해마다 바뀌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가 계속 이제 어렵게 되어 있다. 2년 전에 베키라는 심사위원이고 그 전에도 또 달랐고 작년에는 타일러 매니언, 올해는 제가 처음 보는 심사위원 나이 좀 지긋하신 어르신이 심사를 받습니다.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심사의 기준을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사실 멘즈 피지크 심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좀 보여가지고 잘 이제 딱 정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자마자
베네이더에서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좋은 심사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좀 심사 결과에 대중적으로 납득이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게 이게 잘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네. 뭐 아무튼 지금 심사 그거는 저한테는 유리한 방향이라 전 좋아요. 이대로 가도. 솔직히 보면서 난 이게 그대로 이어지면 나는 내년에 나 일 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가졌으니까. 근데 내년에 또 바뀌는 게 문제인 거야. 해마다 바뀌어버려 이게. 야, 올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계속 후회되네요. 바보 같은. 여러분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 피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영상에 그냥 메시지는 그겁니다. 딱. 알겠죠?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할까 말까 고민되면 또 해야 되는 거라면 무조건 바로 도전하십시오. 끝으로 아마추어 선수들 2명 이제 지연이랑 호성이 형님 나가 출전하셨는데 다 결과가 조금 아쉬워서 저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다 보면 결국엔 승리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도전하시는 거 운동이시든 뭐가 됐든 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자, 지금까지 IF 프로 김세현이었고 2025년 벤웨이더 왠지 피지크 프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